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중 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3천억 원 이상이나 삭감됐습니다. 그러자 이례적으로 과학기술계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학기술 강국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였기에 기대했던 마음이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심지어 IMF 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연구개발 예산인데요.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줄여버린 걸까요? 게다가 그 이유가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카르텔 때문이라니 연구실에서 땀 흘려온 연구자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다며 한탄할 수 있을까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실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추석 연휴보다 기대되는 것은 사양은 높이고 가격은 인하한 2024 토레스. 선호 사양 기본 제공에 스마트 미러링 완벽 지원, 인포콘 서비스도 5년까지 무상 연장. 기출고 고객도 9월 27일까지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미러링 무상 업데이트도 가능하대. 고객과의 약속을 실천한 2024 토레스.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민간공항 화물터미널이 군위로 간다는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자 의성 지역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 박정대 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최희환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 2부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통합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민간공항 화물터미널이 대구 군위군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의성 군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화물터미널 없는 물류기지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 박정대 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정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7일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와 이장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화물터미널 이전 없는 통합신공항 이전에는 반대한다, 이런 뜻인데요. 성명서에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가 담겨 있습니까? 성명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원체 이제 대구에 사는 얘기가 말이 안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제 당장의 의성 군수를 보고 해도 안 되니까 공항에 대한 모든 업무를 아예 중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공항 이전 업무 중지요? 예. 군수님한테 공항 이전 자체 업무 예. 자체를 아예 끝내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5만 국민을 상대로 이제 서명운동을 전개를 해서 유치할 때처럼 국민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이 화물터미널 없는 이 공항 이전은 그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대구시가 추진하는 그 공항 모든 일정이 사실 의성군과 서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너무 독주를 하니까 의성 우리 그 이전지원위원회 노동장협의회 행정 전체가 대구가 추진하는 모든 공항 일정에는 전체적으로 반대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저항을 하겠다 하는 그런 그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너무
그 합의문에 보면 모든 걸 협의를 해서 가도록 돼 있는데 예. 그냥 이렇게 통보식으로만 하지 전혀 협의 없는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홍준표 시장이 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습니다. 예, 크게 봐서 한 4가지군요. 당장 공항 이전 이 사업 중지해라. 그리고 또 예. 하나가 돼서 화물터미널 유치하자. 세 번째가 이전 업무 의성군과 이제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네, 있다는 그렇죠. 거. 마지막으로 홍 시장의 그 독주를 규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예. 화물터미널이 지금 의성으로 꼭 와야 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공항 유치위원장을 할 때부터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군 공항이 오면서 이제 상당한 어려움이 이제 있을 걸 거의 알면서도 소멸지구가 이제 돼가고 있는 또 이 낙후돼가고 있는 의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모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항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거는 이제 군이 쪽으로 뭐 다 가지만은 그래도 화물터미널 물류기지라도 오면 그래도 의성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희망을 갖고 그 화물터미널이 이제 물류기지와 함께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그 화물터미널을 빼버리고 물류기지만 의성에다 이제 갖다 놓는다 그러면 물류기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같이 이제 인접해 있어야 이게 성공을 하는데 그렇죠.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갖다 놔버리고 물류기지는 의성에 놔두면은 사실은 대기업들이 와가 창고나 몇 개 지을까 말까지 거기에 따른 뭐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이제 돼버리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상당히 그 어려운 가운데에 유치를 했는데 그 알매기까지 싹 군위에 다 가져가 버리면 예. 굳이 의성이 공항을 유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의 그 의견들 한 두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항공 물류의 핵심은 이 화물터미널이고 근데 화물터미널이 이제 물류단지가 인접해 있어야 이게 기본적으로 발전이 된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이제 뜻이고 둘째로 또한 항공 물류 사업의 성공은 뭐 비행기를 타버리면 비용은 다 똑같잖아요. 화물이.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제 비행기 화물터미널에서 비행기에 실을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이 되고 접근성이 있어야 이게 항공 물류단지 터미널이 성공을 하는데 그렇죠. 이걸 멀리 두고 이제 뛰어나 이제 버린다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성공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이제 주장이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터미널을 이제 분리하는 그 이유가 그 대구에서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뭐 화물터미널하고 여객터미널은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구 KT를 보면은 공항이 작다 보니까 이게 화물터미널하고 그다음에 여객터미널이 사실은 공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물동량이 많아지면 이게 세계의 뭐 굴지의 공항들이라든가 이 전공항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이게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은 분리가 되고 그 화물터미널은 물류기지가 인접해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걸 굳이 또 이제 군위로 이제 뛰어나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의성은 아무것도 안 주겠다. 소음만 너 갖고 가라 이런 게 돼버리니까 의성 국민들이 절대로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국민들의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이제 기분이 상해 있는 자존심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이전 이제 의성군 쪽에서 찬성해 줄 때는 적어도 이 화물터미널만큼은 의성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네, 그렇죠. 그걸 바라면서 찬성을 해줬는데 화물터미널 그쪽으로 가버리고. 뚝 떨어져서 물류 허브 센터만 이쪽 의성으로 오면 너무 머니까 이게 한 4km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설계되어 있는 걸 보면 4.5km 내지 5km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5km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상당히 먼 거죠, 5km면. 네, 그렇죠. 먼데 이게 또 이제 거리도 거리지만은 이게 민항이 이제 군위에 있으니까 여객터미널도 군위에 가고 뭐 정문도 군위에 가고 또 이제 뭐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뭐
군인들의 영유에 뭐 이 관사라든가 모든 게 군위에 싹 다 가거든요. 예, 예. 단 의성이 하나 희망을 걸었던 거는 물류단지가 이제 의성이 온다는 거였는데, 물류단지라는 건 당연히 화물터미널과 물류기지가 같이 묶여 있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건 법적으로 무슨 뭐 이렇다 저렇다 상세한 설명 없이 그냥 그림 좋게 기분 좋게 이렇게 뭐 해줄게 이렇게 해서 예, 예. 우린 참 찬성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뭐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개딴 소리 자꾸 하니까 예. 우선 국민들이 너 우리 데리고 장난치는 거가 이런 지금 그 상당히 기분이 상해 있는 이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류단지를 의성 쪽에 두겠다는 거는 그건 당연히 화물터미널도 의성 쪽에 두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예, 했었는데. 그건 뭐 상식으로 바늘과 실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예, 예. 공동 합의문을 작성을 했었잖아요, 사전에. 예, 근데 그걸 그렇죠. 이제 이행을 촉구하고 계신데, 근데 사실 이 공동 합의문에는 화물터미널 위치는 뭐 의성이다 이렇게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건 뭐 군이나 의성이나 그건 구체적으로 합의문에는 없습니다. 합의문 예. 없고 그냥 이제 그 공항터미널은 이제 군위에 두는 거로 돼 있는데, 예. 지금 군위 사람들이나 대구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화물터미널하고 그다음에 여객터미널을 이걸 같이 묶어서 자꾸 이제 그 끌고 가버리니까. 아하. 지금 그 보면은 그 화물터미널은 요 대형 트럭이라든가 이제 그 뭐 중요한 수출 물동량을 실은 그 차량들이 다녀야 되잖아요. 예, 예. 또 거기에 또 여객터미널에 일반 여행객들이 이제 뭐 여러 자가용이라든가 또 관광차라든가 뭐 여러 이제 그 차들이 다녀야 되는데, 이게 대구는 조그만하니까 같이 그렇게 하지만은 예, 예. 큰 공항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하, 예. 그게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그 합의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예. 물류기지라는 말 본뜻은 빼내버리고 그냥 이제 화물터미널 이걸 알겠습니다. 자기들 군위에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선 예.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전체가 지금 나서서 반대를 하는 네,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군위 측에서 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네. 욕심 정도도 아니고 이건 아하. 완전히 저게 장난치는 거죠. 왜냐하면 군위가 예. 대구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 같은 경상북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웃 사촌끼리 서로 같이 참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양보하고 협조하는 이런 그 개념에서 출발했었는데, 예. 이게 대구로 들어가고 나니까 오히려 옛날에 협조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아하. 오히려 의성에 줄 것까지도 다 갖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대구는 또 군위가 네. 이제 자기 식구가 되고 나니까 국민만 위에 두둔하고 의성이 하는 얘기는 뭐 법적으로 맞니야 안 맞니 뭐 용어가 뭐 해석을 이러니 저러니 자꾸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예. 우선 국민들이 이렇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언을 한 게 있는데, 모든 예. 항공물류는 의성군 지역에 집중하고 공항시설인 화물터미널은 군위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신공항의 예. 모든 물류시설은 의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의성 이외 특정 도시의 물류단지나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 연결도로 개설 등으로 의성군을 항공물류 허브 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예.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네, 홍 시장이 원래는 요번에도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원래 그 8월 달에 예. 그 사계단체 지자체장들이 만난 데에서 홍 시장이 그 의성의 공항 중심 도시를 만들면서 그 공항 중심 도시가 이제 성공을 하고, 솔직히 의성의 피해가 크니까 예. 물류기지를 의성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공항 물류기지를 지원해준다 그러면서 화물터미널은 군위로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이건 촌사람 됐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뭐 물류기지를 주면은 당연히 바늘과 실로 화물터미널이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예. 의성을 중심으로 물류기지 이 화물 관련 걸 아주 최대한 협조를 해주겠다 해놔놓고 딱 그 물류기지의 핵심 시설인 화물터미널은 군위로 빼가지고 가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모든 공항 업무를 중지할 것을 이제 요청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또 의성군수 주민 소환도 성명서에 담으셨는데, 자, 지금 김주수 군수 역시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분리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명확한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뭐 처음에 참 유치를 할 때 누구보다 앞장서가지고 참 의성을 살려보겠다고 예.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상대로 이게 의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이 목표치를 걸어놓고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모든 게 군위에 다 가버리니까 예. 의성 국민들도 군수 보고 야 니 뭐 이 바보 아이가 이런 얘기도 심지어 나올 정도가 이제 되다 보니까 예. 군수님도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지금 또 김주수 군수님 행정을 했던 분으로서 이게 예. 당연히 이 물류기지 그러면 화물터미널하고 물류단지가 같이 엮여 있다는 건 그렇죠. 묶여 있던 예. 근데 세트로 돼 있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뭐 하려고 공항을 했겠노? 예. 너 그거 안 줄라 그러면 아예 우리 포기해버리겠다 이런 정도까지 군수도 지금 얘기를 하고 김주수 군수 입장이 화물터미널은 무조건 의성으로 와야 된다. 그거는 명확한 거죠, 현재는? 예, 그렇죠. 화물터미널이 안 명확하고, 오면 예. 공항 자체를 알겠습니다. 포기하겠다는 생각이고 자,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철우 지사도 면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철우 예. 지사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이철우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국토부나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행 주체는 대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상북도는 엄격히 얘기하면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아, 예. 이건 단지 협조하는 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예. 원래는 공항을 경북으로 넘기면 공항을 받는 경북이 어떤 권한을 좀 갖고 있어야 경북에 맞는 공항을 만드는데 대구에서 경북으로 준다 그러면서 경상북도에는 아무 권한도 아무 실권도 없는 이런 기관으로 단지 협조하는 기관으로 해버리니까 예. 지사님도 상당히 안타깝죠. 그래서 지사님께서 면담할 때 예.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소시 사업으로 의성군이 향후에 뭐 이 물류단지라든가 화물터미널이든 공항 관련이 되려고 하면 인프라 구축이 좋아야 되니까 예. 그건 도지사도 살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프라와 관련된 거는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래도 의성군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겠다. 상당히 협조적으로 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그 말씀은 좋은데 화물터미널에 대한 입장은 어땠습니까? 예, 화물터미널에 대한 입장도 굳이 어렵다면은 뭐 거리를 좀 지금 한 4, 5km 정도 되는 거를 한 2km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가깝게 좀 할 수 있는 걸 정치력을 발휘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야말로 이거는 뭐 그 지사님의 정치력이라고 봐야 되고 예. 그다음 대구에서도 여러 가지 뭐를 해주겠다 그래 놔놓고 끝에 가가지고 해줄라 했더니 법적으로 안 되더라 이 뻔한 소리가 이미 예. 그 예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사님 예. 입장은 또 대구시장하고는 틀리니까 자, 뭐 여러 가지 협조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철우 지사의 그 4, 5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2km 정도로 단축시켜 보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 이 중재안에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2km 정도라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공항 시설로 들어가면은 예. 어차피 간 이게 그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잖아요. 예. 근데 이제 화물터미널이 공항 시설로 들어가는데 의성 땅에 있는 정도로 가깝게 해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수용할 가능성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 지금처럼 4, 5km 떨어진 데 놔두고 화물터미널은 군위에다 갖다 놔버리고 이러면 말이 안 되고 예. 또 2km, 3km 가까워진다고 하는 얘기는 화물터미널이 물류기지에 가까이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예.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있는 상태에서 백날 거리 조절해봐야 예. 알맹이는 군위에 다 가버리는데. 예, 할게 알겠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세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 박정대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들고 나와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막 지났네요.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자, G20 2023 정상회의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됐죠.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우리가 G20 많이 들어는 봤는데요. 정확히 잘 몰라서요.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G20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는요. 예.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에다가 이탈리아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있고요. 주요 19개 주요국과 유럽연합이 모이는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순 국내 총생산 순위의 20위까지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GDP 순위가 좀 차이가 있고요. 20위권 밖에도 아르헨티나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두 곳이 있고요. 네. 다만 그 G20 20위권 중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유럽연합 소속되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에 맞습니다. 스페인, 네덜란드만 빠져 있다. 간접적으로 소속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럼 이 G20 정상회의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결성이 된 건가요? 사실 시초는 73년도에 전 세계 석유 파동 때문에 모이게 됐어요. 예. 그때 미국 조지 슐츠 재무장관이 4개 선진국, 그러니까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재무장관을 백악관을 초청했습니다. 이때 프랑스가 우리 정식으로 모임을 하자라고 해서 G5가 공식화됐고요. 이 5개 나라에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합류하면서 G7 회의로 확대되어서 정출범하게 되었는데 예. 이후에 냉전이 종식되고 구소련,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러시아가 97년 회의부터 참여하게 돼서 G8로 됐다가 2014년에 소련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퇴출시키고 다시 G7은 유럽연합과 함께 매년 정상회담을 열고 있습니다. 이게 73년 석유 파동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맞습니다. 결성이 된 거군요. 그래서 이후에 G5가 G7, G8, 다시 G7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G20 시초가 이제 G7이라면 왜 20개국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을까? 그 이유. 이게 1990년대 말부터요. 예.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여러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예. 자연스럽게 주요 8개의 나라의 영향력의 비중이 줄고 대표성의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주요 사안 논의하려면은 회원국이 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만 있으니까 이게 서방국가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고 이런 비판이 바로 G20이 출범하는데 논리적 근거를 주었는데 영향력 있는 더 많은 국가가 함께하면서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겁니다. 특히 1999년 아시아발 세계경제위기가 닥치고 나서 독일과 캐나다 재무장관 주도하에 20개국 재무장관이 모여서 위기 타파를 위해 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G20 정상회담의 초석이 됐습니다. 99년에.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닥치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벌어졌고 G7과 12개 나라 정상이 워싱턴에 모여서 경제난 해법에 머리를 댔죠. 이때부터 바로 출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G20 회원 자격에도 기준이 따로 있나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GDP 20위까지는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꼭 맞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20위권 바뀌거든요. 바뀐데 들어가 회원국 있고.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인구, 대륙별 지역 안배, 경제적 잠재성, 국간의 정치 안전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회원국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G20이 결성된 이후 이 회원국들은 전 세계의 GDP의 90%, 무역 총액의 약 80%,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세계 경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이 모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 이번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자, 이번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나라 왜 불참했는지, 먼저 러시아 불참 이유는 뭘 들 수 있을까요? 지난달 말에요. 푸틴 대통령이 의장국이 이제 인도의 모디 총리한테 전화를 했대요. 참석하기 힘들고 러시아 외무장관 대시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이해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죠.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거든요. 외국 나가기 어렵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인도는 ICC 회원국은 아니지만 만약에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왔다. 아마도 왕따 시키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러시아는 2000년에 ICC 설립 근거가 된 로마 규정 서명했는데 이후에 비준을 거부했거든요. 그 ICC 관할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서방과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G20에 왔다. 다른 서방 지도자들로부터 뭐 따돌림 당한도 이게 이제 망신이 될 수 있으니까 러시아가 부담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러면 중국 시진핑 주석 왜 참석을 안 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옵니다. 왜냐? 그 2008년부터 시작된 이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불참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더군다나 말도 없이 불참했어요.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2008년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큰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신뢰가 흔들렸을 때 중국이 그때 4조 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하면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세계 공정 역할에서 더 나아 G2,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은 서방 중심의 G7에 대항하는 틀로서 G20을 중시해 왔는데 지금 말도 없이 불참한 거.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추정을 해보건대 의장국 인도와의 갈등. 있지 않나. 어떤 갈등이요? 지금 사실 요번에 중국이 2023 표준 지도를 공개했는데 사실 중국이 일본이고 뭐 인도가 해서 국경 분쟁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러시아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표준 지도 공개한 데 그 국경 분쟁 벌인 데를 다 중국 영토로 표시했어요. 인도가 먼저 지금 우주에 가고 뭐 이렇게 인도가 인구도 이제 중국보다 더 이렇게 추월하고 하니까 인도에 대해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 참석한 인도 위상만 높여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인도와의 영토 분쟁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경제 침체 등 중국 내부 문제가 더 시급해서 시진핑 주석이 순방을 자제하고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해외 인사를 초청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진핑 주석이 소위 황제 노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지금 서방이고 뭐고 뭐 마크롱 대통령이고 뭐고 많이 중국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6월달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면담할 때요. 원래 나란히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상석에 앉아버렸어요. 시진핑 주석이. 이게 외교 관리 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하여튼 중국 당국은 이 시진핑 주석의 불참에 별다른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황제 노름이라고 표현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보다는 불러들이는 걸 좋아하는군요. 김정은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런 면에서. 자, 그리고
오는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여기에도 중국이 불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년과 확실히 상황이 다른 게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캐나다 전방위적인 갈등도 있고 있고요. 예.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상황이 불편해요. 아하.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의 1대1로 정책 받아들인 이탈리아도 나 그만둘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껄끄럽고요. 또 명확하게 시진핑 주석의 유일한 편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도 불참할 것이다. 대신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차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 얼마 전에 중국 국가안전부가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서 미국을 비난했어요. 미국의 대중 전략은 양면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예. 미국이 진정으로 발리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를 실현하려면 충분한 성의를 부여한다. 이례적인 내용을 담았거든요. 예. 만약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무시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글을 쓰는 거 보면은 좀 이렇게 가급적 참석을 하는데 대중 기준 좀 바꿔라. 뭐 이렇게 경고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참새 방앗간 말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사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과연 공동 성명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계속 많이 들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공동 선언 채택은 됐네요.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회원국 간에 정말 치열하게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G20 출범 이후 최초로 공동성명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의장국인 인도 주도 아래 수위를 좀 낮춰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 G20 뉴델리 정상선언이라는 것을 결국은 이제 내왔습니다. 근데 이번 성명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 전쟁. 예. 강력히 규탄한다 이 내용이 빠지고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 영토 보존과 주권 뭐 블라블라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낮춰버렸어요. 발언 수위를 완화했군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나니까 나름 G20 참가국들은 나름대로 여기 또 의미를 부여합니다. 뭐 만장일치 뭐 성명이고 뭐 같이 뭐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도 뭐 전반적인 타협을 통해 성명 도출됐다. 러시아조차도 균형이 잡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망을 누가 합니까? 우크라이나가 하죠. 우크라이나 당연히요. 우크라이나 이번에 참여 못했습니다. 초청을 못 받았나요? 초청 받기를 원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그런 게 또 있었군요. 이게 국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서름 받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G20은 자랑스러울 게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의에 참석했으면 확실히 참석자들이 이해할 텐데 뭐 자랑스러울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전에 나왔던 22년에 발리에서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수위가 확 줄어들고 나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힘 빠지는 일이죠. 네, 그렇군요. 자, 사실 이번 G20 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요. 사실 이번에 G20 과제가 많습니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도국은 선진국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학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특히 이게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보니까 G20이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발견하고 힘을 실어줄 것인가. 이렇게 논의할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모든 것이 관심사였죠. 근데 지금 G2 국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중국도 안 오다 보니까 미국 중심의 회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인도, 중동, 유럽 철도 항구 인프라를 연결하는 구상이 미국 주도로 출범하게 됐다는 것이죠. 중국 주도 1대1로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뭐 내년 재선 도전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큰 그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국가는 우크라이나. 힘없는 나라는 서름 받고 중국 빠졌다고 미국 중심으로 이런 거죠 진행하고 국제회의가 역시 냉정한
국제사회의 힘의 역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네요. 새삼스레 확인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